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저혈당증이 있어서 발작이나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그 대표적인 질병 4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4개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에디슨 질병, 에디슨 질병이란 무엇인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이제 에디슨 질병을 관리하고 있는 강아지가 7아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에디슨 질병은 흔치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강아지의 대표적인 호르몬 질환, 쿠싱이라는 단어는 여러 보호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디슨이라는 질병은 생각보다 흔치 않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질병은 빈도로 따지면 쿠싱이라는 질환이 한 10아이 정도 되면 에디슨이라는 질병은 2~3아이 정도, 한 4대1 정도? 그 정도의 비율로 흔치가 않아요. 호르몬성 질환이 그렇게까지 흔한 질병이 아닌데, 그 흔치 않은 호르몬성 질환 중에서도 흔치 않은 질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보호자분들이 에디슨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좀 약간 무덤덤하고 그게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에디슨이라는 질병은 생각보다 무서운 질병이고 까딱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면 이 에디슨이라는 질병이 뭐냐? 쉽게 말하면 쿠싱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쿠싱이라는 거는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호르몬성 장기인 부신이라는 장기가 과다하게 분비가 되어서 코티졸을 과다하게 분비를 시키는 질병이 쿠싱. 이 부신이라는 장기가 억압이 되어서 코티졸을 제대로 분비를 못하는 질병이 에디슨. 에디슨이라는 질병은 이처럼 부신이라는 장기가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할 때, 제대로 코티졸을 분비를 못 시킬 때 일어나는 질병이 에디슨이라는 질병입니다. 이 에디슨이라는 질병은 크게 2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코티졸만 분비를 못 시키는 타입이 있고, 두 번째는 코티졸뿐만 아니라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이제 미네랄 코르티코이드인 알도스테론도 분비를 같이 못 시키는 질병이 있어요. 그렇게 크게 2가지 타입이 있는데,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를까지 같이 분비를 못 시키는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다 보니까 캐치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타입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만 분비가 되지 않는 에디슨 질병 같은 경우엔 혈당만 떨어지고 전해질은 크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 수의사도 보호자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되지 않는 초기 에디슨 질병을 캐치를 하지 못한다면 이 친구의 저혈당증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고, 이 해결되지 않는 저혈당증을 계속 끌고 가다 보면 나중엔 전해질 불균형까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질병은 부신 피질에서 제대로 분비가 되어야 되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는 질병을 말하게 되는데,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는 에디슨 질병에 걸렸을 때 증상은 그럼 어떻게 될까?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했죠? 혈당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혈당이 떨어지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기력이 없고 처집니다. 그래서 에디슨 질병에 걸렸을 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처진다, 기력이 없다, 이 2가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멀쩡한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애가 처지고 기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에디슨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혈당이 떨어져 있네? 그러면 에디슨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미네랄 코르티코이드인 알도스테론까지 같이 분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기겠죠. 그래서 진단은 어떻게 한다? 일단은 첫 번째 혈당, 그리고 전해질의 불균형이 있는 것들을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의사가 만약에 에디슨을 의심을 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검사는 ACTH라는 호르몬 검사입니다. ACTH를 했더니 마찬가지로 코티졸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더라, 그러면 이 친구는 에디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흐름은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고, 뇌하수체에서 부신으로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는데, 이 호르몬의 분비를 받고 난 다음에
부신이라는 이 장기가 코티졸을 제대로 분비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에디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에디슨을 진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가 부족한 게 단순하게 코티졸만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코티졸을 채워주면 되는 것이고,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도 같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두 가지를 같이 채워주면 돼요. 그거는 스테로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로리네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DOCP라는 주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치료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담당 수의사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부족한 것들을 캐치를 하고 그거에 맞게 처방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에디슨이라는 질병은 뭐다? 쿠싱의 반대가 되는 질병이다. 쿠싱은 부신이라는 장기가 과다하게 흥분이 된 질병을 말하는 것이고, 에디슨은 부신이라는 장기가 과도하게 억압이 되어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에디슨이라는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증상은 처지고 기력이 없어요. 이거는 다른 질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다 보니까 쉽게 캐치를 못할 수가 있는데,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전해질의 불균형이 있거나 혹은 저혈당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묶어서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한다? HTH 검사, 대표적인 호르몬성 검사 테스트를 통해서 코티졸 농도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에디슨을 의심을 해야 돼요. 치료는 어떻게 한다? 스테로이드, 아니면 플로리네프, 아니면 DOCP. 요거는 담당 수의사가 재량껏 판단해서 처방을 해 주실 겁니다. 이처럼 에디슨이라는 질병은 쿠싱에 반대되는 질환, 하지만 흔하게 일어나진 않다 보니까 담당 수의사도 보호자분들도 놓치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에디슨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